겉모습으로 판단하면 그 판단이 얼마나 부끄러울지 항상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격 좀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예약 손님 위주라서요. 편한 옷 파는 매장은 아래층에 더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명동 중심가에 위치한 프레스티지 백화점 6층 명품관. 오후 2시에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따라 반짝였다. 평일 오후임에도 매장 안은 쇼핑백을 든 손님들로 붐볐다. 최신 컬렉션이 진열된 쇼윈도 앞에는 정장 차림의 고객들이 직원과 상담 중이었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조용히 입구를 통과했다. 회색빛 후드티는 여러 번 세탁한 듯 색이 발에 있었고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는 밑단이 약간 해져 있었다. 발에 신은 운동화는 깨끗했지만 유행이 한참 지난 디자인이었다. 왼손에는 편의점 커피 한 잔, 오른손에는 낡은 스마트폰만 들려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박성민. 그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진열된 재킷 쪽으로 걸어갔다. 손끝으로 원단을 살짝 만지며 디테일을 살폈다. 스티치 간격, 단추의 질감, 안감 처리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매장 안쪽 카운터에서 2명의 직원이 서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김서연은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목에는 매장 로고가 새겨진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성민을 향했다. 입가에 스치는 미세한 냉소. 동료 직원인 이민지와 눈빛을 교환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지만 들릴 정도의 음량이었다. 또 저런 손님이네. 구경만 하다 갈 거면서.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성민의 차림새를 후어보며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다시 태블릿 PC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재고 확인인 척하며 성민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성민은 네이비 컬러 재킷 앞에 멈춰 섰다. 가격표를 확인했다. 380만 원. 그는 잠시 재킷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직원 쪽을 봤다. 서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마지못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술에만 머물렀고 눈빛은 차가웠다. 어떤 걸 찾으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다. 성민이 재킷을 가리켰다. 이 제품 사이즈 좀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재킷을 대충 후어보더니 옷걸이를 잡아당겼다. 정성스럽게 꺼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듯 빠르게 움직였다. 95 사이즈 하나 있는데요. 근데 이거 가격 좀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성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유지했다. 가격은 괜찮습니다.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서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녀는 시계를 흘끗 보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피팅룸이 지금 다 찼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예약 손님 위주라서요. 편한 옷 파는 매장은 아래층에 더 많습니다. 거기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말의 내용은 안내였지만 본질은 거절이었다. 성민을 이 매장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한 것이다. 성민은 잠시 재킷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뒷모습에는 아쉬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성민이 매장을 나서자 서연은 민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휴, 겨우 갔네. 저런 사람들 상대하면 시간만 뺏기고 실적도 안 올라. 민지가 피식 웃으며 맞장 굳혔다. 맞아. 옷차림 보면 다 알 수 있잖아. 우리 시간도 소중한데. 두 사람은 다시 업무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들은 몰랐다. 방금 자신들이 내보낸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2시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매장을 나선 성민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주변에는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가방, 시계, 의류들이 손님을 유혹했다. 하지만 성민은 그 어느 곳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6층 끝자락 벤치에 앉았다. 백화점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였다.
유리창 너머로 명동 거리의 풍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였다. 성민은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화면에는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적혀 있었다. 매장 직원 응대 태도, 6층 명품관 확인 완료. 고객 서비스 프로세스 추가 관찰 필요. VIP 고객 vs 일반 고객 차별 여부 진행 중. 그는 짧은 문장 몇 개를 더 입력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화가 나거나 실망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냉정함이 감돌았다. 백화점 6층 직원 휴게실. 서영과 민지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 좁은 공간에는 간이 소파와 탁자, 작은 냉장고가 있었다. 벽면에는 이달의 매출 순위표가 붙어 있었다. 서연의 이름은 중간쯤에 위치했다. 민지가 캔커피를 꺼내며 물었다. 아까 그 손님 결국 아무것도 안 샀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처음부터 살 생각 없었을 거야. 그냥 구경하러 온 거지 뭐. 요즘 그런 사람 진짜 많아. 명품 매장 분위기만 즐기러 오는 거. 서연이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우리 시간은 돈인데 실적 안 나오는 손님한테 신경 쓸 여유 없어. 오늘도 목표 달성 빡세거든. 민지가 매출 순위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번 달도 빡셀 것 같아. 1등이 또 최지은이네. 저 언니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최지은은 같은 팀 선배였다. 항상 매출 1위를 차지하는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 서연이 보기엔 비효율적이었다. 지은 언니는 너무 원칙주의야. 누가 봐도 안 살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굴잖아. 그래봤자 시간 낭비인데.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고 멈췄다. 뭔가 걸리는 게 있었다. 그래도 언니 매출은 1등이잖아? 서연이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다. 최지은의 방식은 느려 보였지만 결과는 확실했다. 하지만 서연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VIP 단골 많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휴게실 문이 열리며 다른 직원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의 박 매니저였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얘들아, 너희 오늘 오후 일정 확인했지? 서영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4시에 VIP 고객 예약 있고요. 박 매니저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아니라 본사에서 갑자기 연락 왔어. 오늘 회장님이 매장 방문하신대. 순간 휴게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이요? 박성민 회장님이요? 그래. 비정기 점검이래. 시간은 아직 모른다는데 오늘 오후 중으로 오신다고. 민지가 당황하며 물었다. 갑자기요? 보통 사전 공지하시잖아요. 박 매니저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게. 이번엔 깜짝 방문이래. 직원들 평소 근무 태도 확인하신다나 뭐래나. 너희 둘 정신 똑바로 차려. 특히 고객 응대 부분 신경 써. 서영과 민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매니저가 다시 말했다. 회장님 오시면 다들 정렬해서 인사드려야 해. 복장 단정히 하고 손님한테 절대 신뢰 없게. 알겠습니다. 박 매니저가 나가자 서연이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민지가 옆에서 물었다. 언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그냥 갑자기 긴장돼서.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다. 아까 그 남자. 헐렁한 옷을 입고 왔던 손님. 혹시. 아니야 설마. 회장님이 그렇게 입고 오실 리 없어. 그녀는 불안을 떨쳐내려 애썼다. 오후 3시. 백화점 지하 1층 주차장.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입구로 들어섰다. 검은색 제네시스 G90? 번호판은 일반인이 보기 드문 특별 번호였다. 차가 전용 주차구역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단정한 회색 수트, 광택 나는 구두,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의 손에는 명함 케이스와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내렸다. 바로 박성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1시간 전 6층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과 완전히 달랐다. 네이비 3피스 수트, 흰색 셔츠, 은색 타이. 손목의 시계는 파텍 필립. 구두는 존 록. 성민은 차에서 내려 허리를 펴며 주차장을 둘러봤다. 비서가 옆에서 태블릿을 건넸다. 오늘 방문 일정 정리했습니다. 6층 명품관부터 시작해서 식품관, 가전제품관 순으로 돌 예정입니다. 성민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물었다. 각 층 매니저들한테 사정 공지했나? 네, 30분 전에 연락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간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요. 좋아. 직원들 평소 모습 봐야 하니까.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섰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주차장 경비가 성민을 알아보고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민이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수고하세요. 엘리베이터 안. 문이 닫히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오전에 6층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문제 있었습니까? 성민이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흥미로운 경험이었어. 우리 직원들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봤으니까. 비서의 표정이 굳었다. 혹시 불쾌한 일이? 불쾌하진 않아. 예상했던 일이니까. 다만 확인은 필요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백화점 본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후반의 중년 남성, 정장 차림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회장님,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성민이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준비된 모습 보러 온 게 아니에요. 평소 모습 보러 왔으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이 안내하려 했지만 성민이 제지했다. 같이 안 가셔도 됩니다. 저 혼자 둘러볼게요.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하지만 직원들한테도 제가 온다고 너무 긴장시키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일하라고 전해주세요. 본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과 비서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6층 버튼을 눌렀다. 비서가 물었다. 6층부터 시작하시는 겁니까? 응. 오전에 못 다 본 게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성민은 창밖을 바라봤다.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붐비는 매장들이 보였다. 쇼핑하는 사람들, 상담하는 직원들, 계산하는 카운터.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성민은 알고 있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그가 이 백화점을 인수한 지 2년. 매출은 꾸준히 올랐지만 고객 만족도는 제자리였다. 온라인 리뷰에는 불만이 쌓여갔다. 직원들이 손님 차별한다. 옷차림 보고 태도 바뀐다. VIP 아니면 무시당한다. 성민은 이런 리뷰들을 직접 읽었다. 처음엔 일부 과장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자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가장 평범한 옷을 입고 매장에 갔던 것이다.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아니 예상보다 심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6층. 명품관 입구가 보였다. 비서가 앞장서려 했지만 성민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잠깐만. 저기 좀 봐. 성민의 시선이 향한 곳은 오전에 갔던 그 매장이었다. 입구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정장 차림의 여성 고객과 대화 중이었다.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손짓도 정중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성민이 중얼거렸다. 역시. 비서가 물었다. 저 직원이 문제입니까? 문제라기보단 시스템이 문제야. 저 직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지. 성민은 잠시 매장을 관찰했다. 서연 외에 다른 직원들도 비슷했다. 옷 잘 입은 손님에게는 극진이 대했고 평범한 옷차림의 손님에게는 관심이 적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모두 똑같이 행동했다. 가보자. 성민이 매장을 향해 걸었다. 비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성민이 매장 입구에 도착하기 직전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왔다. 박 매니저였다. 그녀는 성민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주변 매장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서연과 민지도 놀라서 이쪽을 봤다. 박 매니저는 황급히 달려와 허리를 깊이 숙였다. 방문하신다는 연락은 받았는데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제대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성민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평소 모습 보러 왔으니까. 박 매니저는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직원들에게 손짓했다. 얘들아, 전부 정렬. 서연, 민지를 포함한 매장 직원 5명이 황급히 줄을 섰다. 모두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성민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서연의 얼굴이 특히 창백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성민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서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성민이 입을 열었다. 다들 고생 많으시네요. 고개 드세요. 직원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성민은 여전히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 평소에도 이렇게 손님들 맞이하시나요? 박 매니저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고객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민이 매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진열된 옷들, 정돈된 카운터, 깨끗한 바닥.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성민은 알고 있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매니저님, 직원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박 매니저가 자신 있게 대답했다. 매달 정기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제품 지식, 응대 매뉴얼 등 전반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응대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친절한 인사, 적극적인 상담, 고객 니즈 파악 등입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네, 당연합니다. 차별 없이요? 박 매니저가 잠시 멈칫했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네, 차별 없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민이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응시했다. 저기 계신 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박 매니저가 서연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김서연입니다. 입사 3년 차 직원입니다. 서연 씨, 오늘 오전에 손님 응대 몇 분이나 하셨어요? 서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목소리가 떨렸다. 네, 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대했나요? 네. 성민이 한 발짝 다가갔다. 서연은 뒷걸음질 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정말요? 모든 손님에게? 서연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성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손짓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다. 이거 좀 보세요. 성민이 태블릿을 박 매니저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백화점 온라인 리뷰가 떠 있었다. 박 매니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지난 한 달간 우리 백화점 6층 명품관에 올라온 불만 리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박 매니저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옷차림 보고 손님 차별함. 평상복 입고 갔더니 무시당함. VIP 아니면 관심도 안 줌. 비싼 옷 입은 사람한테만 친절함. 리뷰는 계속 이어졌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다. 박 매니저의 손이 떨렸다. 성민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성민에게 집중됐다. 그가 계속 말했다. 편한 옷 입고 여기 왔었어요. 재킷 하나 보고 싶어서. 서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오전에 자신이 내쫓았던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근데 직원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거 가격 좀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편한 옷 파는 매장은 아래층에 있어요.
성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다. 서연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성민은 그녀를 내려다봤다. 왜 그렇게 했죠? 저는 제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서연은 제대로 된 변명조차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그녀는 정말로 성민의 옷차림을 보고 판단했다. 살 능력이 없다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성민이 한숨을 쉬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리뷰들 보세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성민은 매장 한가운데 서서 모든 직원을 바라봤다. 그의 시선은 심판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담겨 있었다. 제가 이 백화점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성민이 계속 말했다. 고객 만족도였어요. 매출이 아니라. 물론 매출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손님들이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였어요. 그는 천천히 매장을 걸으며 진열된 옷들을 만졌다. 명품 매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결국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곳이거든요. 그 사람이 뭘 입었든 얼마를 가졌든 상관없이. 박 매니저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성민이 손을 저었다. 매니저님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너무 매출에만 집중했어요. 실적 목표 순위. 직원들한테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는 서연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 씨. 네, 고개 들어보세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성민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저한테 그렇게 했는지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옷차림을 보고 구매력이 없을 거라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죠? 실적에 쫓기다 보니 확실한 고객에게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VIP 고객이나 명품 브랜드 옷 입은 분들 위주로.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렇게 판단해서 놓친 손님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서연이 멈칫했다. 그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내쫓았던 손님들 중 진짜 구매 의사가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될지. 성민이 태블릿을 다시 열었다. 이 리뷰들 작성한 사람들 실제로 구매 이력 확인해 봤어요. 절반 이상이 우리 백화점 단골이었어요. 1년에 수백만 원씩 쓰던 분들이었죠. 박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옷 한번 편하게 입고 왔다고 무시당했거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결국 발길을 끄는 거예요. 성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여러분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동안 우리는 진짜 좋은 고객들을 잃어버렸어요.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신규 고객은 계속 무시당하고 기존 고객은 하나둘 떠나가고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민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성민이 민지를 봤다. 저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민지입니다. 민지 씨는 오늘 오전에 서연 씨랑 뭐라고 얘기했죠? 민지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휴게실에서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다. 제가 저런 손님들 상대하면 시간만 뺏기고 실적도 안 올라. 이렇게 말했죠?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성민은 어떻게 알았을까? 설마 휴게실에도 CCTV가? 아니었다. 성민은 그냥 추측한 것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반응이 정답을 말해줬다. 성민이 한숨을 쉬었다. 여러분, 저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실망한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일한다는 게. 그는 매장 밖 복도를 가리켰다. 저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옷 잘 입은 사람도 있고 편한 옷 입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지. 옷이 뭐가 중요해요? 신발이? 가방이? 그런 거 보고 사람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직원 자격을 잃은 거예요. 서연이 결국 눈물을 흘렸다. 민지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성민이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여러분을 벌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바꾸려고 온 거예요. 이 매장을, 이 백화점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는 박 매니저를 봤다. 매니저님, 다음 주부터 직원 교육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엔 매출 얘기 빼고 진짜 고객 서비스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평가 기준도 바꿔요. 매출액만 보지 말고 고객 만족도, 재방문율, 리뷰 평점도 함께 평가하세요. 박 매니저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성민이 다시 직원들을 둘러봤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다음에 또 같은 일 생기면 그땐 용서 안 해요. 여러분 모두 일 진지하게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그는 몸을 돌렸다. 비서가 뒤따랐다. 매장을 나서기 직전 성민이 멈춰서 뒤를 돌아봤다. 아, 그리고 서연 씨.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아까 제가 보려던 재킷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때는 잘 부탁드려요. 성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민과 비서가 사라지자 매장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6층 명품관은 겉보기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여전히 고급스러운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비췄고 최신 컬렉션들이 쇼윈도를 장식했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전 9시 개장 1시간 전.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박 매니저가 앞에 섰고 그 옆에는 본부에서 파견 나온 교육팀장 정미라가 자리했다. 40대 초반의 정미라는 20년 경력의 서비스 전문가였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교육 자료가 들려 있었다. 오늘부터 2주간 집중 교육을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1시간씩 진행할 예정이고요. 주제는 진정한 고객 서비스입니다. 정미라가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문구가 떠올랐다. 모든 고객은 동등하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그 문구를 바라봤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회장 앞에서 무너졌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끄러움, 후회, 자책. 온갖 감정이 뒤섞였다. 정미라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 고객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인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진심이어야 해요. 형식적인 인사와 진심 어린 인사는 고객이 다 느낍니다. 정미라가 화면을 넘겼다. 사례 연구가 나타났다. 이건 작년 서울의 한 명품 매장 사례입니다.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서 명품 가방을 사러 갔어요. 근데 직원이 대학생 옷차림을 보고 무시했죠. 그 학생은 결국 가방을 사지 않고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숨죽이며 들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지금은 유명 스타트업 CEO가 됐어요. 당시에는 돈이 없었지만 지금은 억대 연봉자죠. 그 매장은 평생 고객 한 명을 잃은 겁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이 내쫓았던 손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미래의 VIP 고객을 자기 손으로 놓쳐버린 건 아닐까? 정미라가 직원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설령 지금 당장 구매력이 없다 해도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니까요. 민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런데 실적 압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도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 못하면. 정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바뀝니다. 이제 매출액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새 슬라이드를 띄웠다. 새로운 평가 지표가 나타났다. 매출액 40% 고객 만족도,
30% 재방문율, 20% 동료 평가, 10%. 보시다시피 매출 비중이 줄었어요. 대신 고객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동료 평가도 들어갑니다.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팀 전체가 잘해야 한다는 거죠.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다. 매출만 쫓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진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담이 덜했다. 박 매니저가 일어섰다. 그리고 오늘부터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시행합니다. 언제, 누가 올지 모르는 평가자가 일반 손님처럼 매장을 방문할 거예요. 여러분의 평소 태도를 평가하는 거죠. 서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미스터리 쇼퍼. 그러니까 회장처럼 평범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평가자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교육이 끝나고 직원들이 매장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민지가 옆에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 응. 그냥 생각이 많아. 나도 그래. 그동안 우리 진짜 잘못했던 것 같아. 서연이 민지를 봤다. 그녀의 눈에도 후회가 가득했다. 민지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 이번엔 정말 달라지자.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작은 다짐이었지만 진심이었다. 오후 2시. 매장에 첫 손님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 낡은 운동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다. 예전 같았으면 외면했을 손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성이 약간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봤다. 아마 다른 명품 매장에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듯 했다. 아, 코트 좀 보려고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나요? 서연은 진심을 담아 물었다. 남성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클래식한 스타일이 좋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거. 그럼 이쪽 제품들이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코트들을 보여줬다. 가격 언급은 하지 않았다. 남성이 원단을 만지며 물었다. 이거 캐시미어 함량이 얼마나 되죠? 70%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고요. 보온성이 아주 뛰어나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입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피팅룸 이쪽입니다. 서연이 안내했다. 남성이 코트를 입고 나왔다.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살펴봤다. 핏이 잘 맞았다. 좋은데요? 근데 가격이... 남성이 망설였다. 서연은 재촉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비싸면 다른 거 보세요 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른 색상도 있으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남성이 서연을 빤히 봤다. 명품 매장 직원이 이렇게 친절하긴 처음이네요. 서연이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고객님께서 만족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남성은 결국 코트를 구매했다. 380만 원짜리였다.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가 말했다. 다음에도 여기 올게요. 직원분 덕분에 기분 좋게 쇼핑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남성이 나간 후 서연은 자리에 앉았다. 가슴이 벅찼다. 매출을 올린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이었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했더니 손님도 진심으로 대해줬다. 이게 진짜 서비스구나. 민지가 다가와 엄지를 치켜세웠다. 언니 대박. 완전 달라졌어. 나도 느껴. 이게 맞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웃었다. 처음으로 일이 즐거웠다. 저녁 7시. 폐점 30분 전. 한 여성이 매장에 들어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후드티에 레깅스, 운동화 차림이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기도 없었다. 다른 직원이 슬쩍 외면했다. 하지만 서연이 먼저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가방 좀 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나요? 직장에서 쓸 토트백이요.
근데 제가 처음 사는 거라 잘 모르겠어요.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천천히 같이 보시죠. 용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두 사람은 30분 동안 여러 가방을 살펴봤다. 서연은 한 번도 지루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의 취향을 파악하고 예산을 물어보고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거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성이 검은색 토트백을 골랐다. 가격은 240만 원. 좋은 선택이세요. 클래식한 디자인이라 오래 쓰실 수 있어요. 계산을 마치고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다른 명품 매장은 제 옷차림 보고 무시하던데 여기는 달라요. 직원분 정말 친절하세요.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성이 활짝 웃으며 나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일주일 전에 나였다면 저 손님을 내쫓았겠지. 240만 원 매출을 내 손으로 날렸겠지.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 적었다. 오늘 배운 것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진심은 통한다. 2주가 흘렀다. 교육은 계속됐고 직원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3시, 매장이 한산한 시간이었다. 서연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지는 재고를 확인 중이었다. 그때 입구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 5명. 모두 찢어진 청바지에 오버사이즈 티셔츠, 화려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머리 색깔도 각양각색이었다. 그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매장을 둘러봤다. 야, 여기 개비싸다. 미쳤네. 이 재킷 500만 원? 사진이나 찍자. 인스타에 올리게. 그들은 옷을 마구 만지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다른 직원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내쫓았을 상황이었다. 서연이 다가갔다.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청년이 서연을 위아래로 후어봤다. 아, 우리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사진 좀 찍어도 돼요? 물론입니다. 근데 혹시 찾으시는 제품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청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마치 진짜 친절하네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진짜요? 여기 직원들 보통 우리 같은 애들은 쫓아내던데.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모든 고객을 환영합니다. 편하게 둘러보세요. 청년 중 한 명이 재킷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거 입어봐도 돼요? 네, 피팅룸 이쪽입니다. 서연은 정말로 청년을 피팅룸으로 안내했다. 다른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봤다. 저 애들이 뭘 사겠냐는 표정이었다. 청년이 재킷을 입고 나왔다. 친구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오, 너 진짜 재벌 같은데? 이거 얼마야? 500? 미쳤다. 서연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청년이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이거 좋긴 한데 지금은 좀 비싸네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그때 오세요. 청년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진짜요? 안 산다는데 화 안 나요? 서연이 웃었다. 왜 화를 내요? 고객님이 마음에 드셔야 사는 거죠. 억지로 팔 순 없잖아요. 청년들은 서로를 봤다. 그중 한 명이 서연에게 물었다. 근데 우리 옷차림 보고 무시 안 하시네요. 다른 데는 다 그랬거든요. 서연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옷차림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청년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들은 30분 정도 더 매장을 둘러보다가 나갔다. 나가면서 한 명이 말했다. 여기 직원 진짜 좋다. 다음에 돈 모으면 여기서 사야지. 인정. 다른 명품 매장은 개무시하던데. 그들이 나간 후 다른 직원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언니, 저 애들한테 왜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했어요? 어차피 안 살 것 뻔한데. 서연이 그 직원을 봤다.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안 사도 나중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직원이 말문이 막혔다.
서연의 변화가 놀라웠다. 그날 저녁 박 매니저가 서연을 따로 불렀다. 서연 씨, 오늘 오후에 들어왔던 젊은 손님들 있죠? 네, 기억나요. 박 매니저가 미소를 지었다. 그분들 중 한 명이 미스터리 쇼퍼였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네? 진짜요? 네, 본부에서 파견한 평가자였어요. 일부러 저렇게 옷 입고 와서 직원 반응을 테스트한 거죠.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래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박 매니저가 태블릿을 건넸다. 화면에는 평가 결과가 떠 있었다. 직원명 김서연, 친절도 1010, 전문성 910, 차별 없는 응대 1010, 종합평가 최우수, 특이사항 고객의 외형이나 구매 가능성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진심 어린 응대가 돋보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주 전만 해도 최악의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박 매니저가 어깨를 두드렸다. 축하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감격스러워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진심이 통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노트에 적었다. 오늘 배운 것 진짜 변화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를 더 성장시킨다. 한 달이 지났다. 프레스티지 백화점 6층 명품관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손님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 온라인 리뷰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쌓이기 시작했다. 6층 직원들 완전 친절해졌어요. 예전에 무시당했던 곳인데 이제 다시 가고 싶네요. 명품 매장인데 전혀 부담 없어요. 직원분들이 너무 좋아요. 서연은 매일 아침 이 리뷰들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자신이 변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어느 금요일 오후 4시, 서연은 쇼윈도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매장 입구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서연의 손이 멈췄다. 박성민 회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정장이 아니었다. 편안한 니트에 면바지, 로퍼를 신고 있었다. 한 손에는 커피, 다른 손에는 휴대폰만 들려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성민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다. 다른 직원들도 그를 알아봤지만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서연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성민이 고개를 들어 서연을 봤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성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지난번에 보려던 재킷 있잖아요. 오늘 사러 왔어요. 서연의 가슴이 벅차 올랐다. 그가 정말로 돌아왔다. 약속을 지킨 것이다. 네, 이쪽입니다. 아직 있습니다. 서연은 성민을 재킷 진열대로 안내했다. 한 달 전 그가 봤던 바로 그 네이비 재킷이었다. 서연은 정성스럽게 재킷을 꺼냈다. 혹시 입어보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성민이 피팅룸으로 갔다. 잠시 후 재킷을 입고 나왔다. 거울 앞에서 모습을 확인했다. 핏이 완벽했다. 좋네요. 이거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려요. 서연은 재킷을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그때는 귀찮은 손님을 내쫓고 싶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계산을 마치고 성민이 물었다. 서연 씨 요즘 어때요? 일은 괜찮으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성민을 봤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네, 좋습니다. 아니, 정말 좋아요. 예전보다 훨씬. 다행이네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기뻐요. 회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성민이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할 건 제가 해야죠. 이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해줘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성민은 포장된 재킷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회장님. 꼭 그러겠습니다. 성민이 매장을 나가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급히 들어왔다. 한 달 전 그 50대 남성이었다. 서연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던 그 손님. 아, 서연 씨. 오늘도 계시네요. 어머, 손님. 다시 오셨어요? 남성이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죠. 지난번에 산 코트 너무 좋아서 아내한테 자랑했더니 아내 것도 사달래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성민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다. 서연이 남성을 안내하는 모습, 진심으로 웃는 모습.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성민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매장을 나섰다. 비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아주 좋았어. 진짜 변했더라고. 매출 지표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전월 대비 40% 상승했고요.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변했다는 거야. 그게 진짜 성공이지.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손님, 이쪽 코트 어떠세요? 따뜻하고 스타일도 좋아요. 성민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또 기록을 남겼다. 오늘 배운 것, 진심은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 그리고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 3개월 후 프레스티지 백화점 본사 회의실. 전국 지점장들이 모였다. 스크린에는 6충 명품관의 성과 그래프가 떠 있었다.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박성민 회장이 앞에 섰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십시오. 서울 본점 6충 명품관은 3개월 만에 매출 25% 상승, 고객 만족도 45% 상승, 재방문율 60%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점장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한 마케팅을 한 것도 아니고 할인 행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직원들의 태도입니다. 성민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고객 리뷰들이 나타났다. 이전에는 불만 리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고객들이 직원을 칭찬하는 리뷰가 쏟아지고 있어요. 한 지점장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셨습니까? 성민이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진심을 다하라. 이 3가지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거든요. 우리가 잊고 있던. 성민은 직원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명품을 파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명품은 이미 스스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파는 건 경험입니다. 고객이 우리 매장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느냐, 그게 진짜 상품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성민의 말을 곱씹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전국 모든 지점에 도입할 겁니다. 직원 평가 기준 변경, 미스터리 쇼퍼 제도, 정기 교육. 모두 표준화해서 진행합니다. 지점장들이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달 최우수 서비스 직원을 선정해서 시상합니다. 기준은 고객 만족도와 동료 평가입니다. 매출이 아니에요. 한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회장님, 매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6충 명품관이 증명했잖아요.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니까 고객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친구를 데려왔어요. SNS에 좋은 후기를 남겼어요. 그 결과가 매출 상승입니다. 억지로 파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팔린 거예요. 지점장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성민의 말이 설득력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성민은 6층 명품관으로 향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변화된 분위기가 느껴졌다. 직원들은 모든 손님에게 밝게 인사했다. 옷차림과 상관없이. 한 젊은 여성이 후드티 차림으로 들어왔는데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뭘 도와드릴까요? 구경만 해도 돼요? 물론이죠. 편하게 둘러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성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3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다. 서연이 카운터에서 고객 상담 중이었다. 40대 여성이 가방을 고르고 있었다. 이 색상이 더 실용적일까요? 아니면 이게 나을까요? 서연이 두 가방을 나란히 놓으며 설명했다. 검은색은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고 오래 쓰실 수 있어요. 베이지는 봄, 여름에 특히 예쁘고요. 손님께서 주로 언제 사용하실 건지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검은색으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세요. 포장해 드릴게요. 서연의 응대는 자연스럽고 진심 어렸다. 3개월 전에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성민이 조용히 매장을 둘러보다가 나왔다. 비서가 물었다. 회장님 만족하십니까? 응. 이제 시작이지만 방향은 맞는 것 같아. 다른 지점들도 곧 따라올 겁니다. 성민이 창밖을 바라봤다. 명동 거리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이 오갔다. 그들 각자가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다. 우리가 바꾸는 건 단순히 서비스가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큰 변화입니다. 그래. 하지만 필요한 변화야. 그리고 가능한 변화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성민은 6층 명품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다. 밝은 조명 아래서 직원과 손님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게 정답이었다. 6개월 후 연말 프레스티지 백화점 대강당에는 전국 우수 직원들이 모였다. 연례 시상식이었다. 무대에는 화려한 조명이 켜졌고 스크린에는 올해의 최우수 직원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박성민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박수가 울려 퍼졌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회사의 변화를 이끈 분들을 시상하려 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6개월간의 성과 그래프가 나타났다. 전국 지점의 고객 만족도가 평균 38% 상승했다. 재방문율은 52% 증가. 온라인 리뷰 평점은 3.2에서 4.7로 뛰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객의 마음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민이 직원들을 둘러봤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변화를 처음 시작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객석 한쪽을 비췄다.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옆에 앉은 민지가 손을 잡아주었다. 6층 명품관 김서연 직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다. 성민이 미소 지으며 트로피를 건넸다. 올해의 최우수 직원 김서연 씨에게 이상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6개월 전 회장 앞에서 무너졌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의 부끄러움 후에 자책.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6개월 전만 해도 최악의 직원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손님을 옷차림으로 판단하고 돈 안 될 것 같으면 무시했습니다.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면서 일했죠. 서연이 성민을 봤다. 그런 제게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벌을 주신 게 아니라 배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지금 제가 배운 건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진심을 다하라. 이 3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서연이 객석의 직원들을 봤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고객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다. 서연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무대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간단한 리셉션이 열렸다. 서연은 여러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다. 민지가 달려와 안았다. 언니, 정말 축하해.
나도 눈물 날 뻔했어. 고마워, 민지야. 너도 잘했어. 우리 같이 변했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성민이 조용히 다가왔다. 서연이 깊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했어요. 성민이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그냥 기회를 받았을 뿐입니다. 회장님이 주신 기회를? 아니에요. 기회를 잡은 건 서연 씨예요. 제가 준 건 그냥 계기일 뿐이고. 성민이 주변을 둘러봤다. 많은 직원이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있었다. 이 변화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서연 씨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이 그 손을 잡았다. 악수가 아니라 동료로서의 인사였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네, 회장님.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트로피를 바라봤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노트 앱을 열었다. 6개월 동안 기록한 내용들이 가득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오늘 배운 것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다. 한 달 후, 6충 명품관. 평범한 평일 오후. 한 남자가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매장에 들어왔다. 손에는 커피 한 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남자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봤다. 아마 다른 명품 매장에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듯 했다. 아, 구경만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편하게 둘러보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남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봤다. 너무 가까이 붙지도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다. 남자가 재킷 하나 앞에 멈춰섰다. 서연이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이 재킷 관심 있으세요? 올 시즌 신상인데 디자인이 정말 좋아요. 그래요?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피팅룸 이쪽이에요. 30분 후 남자는 재킷을 구매하고 나갔다. 나가면서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여기 직원분 정말 친절하시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개월 전에는 저 손님을 내쫓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다. 민지가 옆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다. 언니 역시 최고야. 우리 모두 최고지. 두 사람은 웃었다. 매장 박복도에서 성민이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비서가 옆에서 물었다. 회장님 만족하십니까? 응. 이제 진짜 완성된 것 같아. 변화가 정착됐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시작. 그는 6층 명품관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직원들은 모든 손님에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옷차림과 상관없이,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그게 정답이었다. 처음부터 답은 간단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 진심으로 대하는 것. 성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렸다. 변화는 완성됐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끝이 없으니까.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옷차림, 외모, 행동.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다. 박성민 회장은 헐렁한 옷을 입고 매장에 갔을 때 무시당했다.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대신 기회를 줬다. 변화할 기회를. 김서연은 최악의 직원이었지만 최고의 직원이 됐다. 왜냐하면 배울 의지가 있었으니까. 프레스티지 백화점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뒀다. 그 결과 모든 것이 나아졌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간단하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진심을 다하라. 이 3가지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